1번 고르신 분들, 오늘 1번 분 카드를 보면 요즘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약간 감정적인 부분, 관계의 차원일 가능성이 좀 크게 보이는데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회사를 다니고 계신데 회사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좀 계속 신경 쓰이는 좀 그런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실제로 살짝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보이지 않는 상태지만 서로 좀 신경 쓰이는 그런 상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더 싸우기는 싫으니까 이제 멈춰 있긴 한데, 어쨌든 아예 좀 잊어버리고 살기는 좀 어려운, 계속 좀 부딪혀야 되니까, 얼굴을 봐야 되니까 좀 그래서 신경 쓰이는 그런 이슈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 자기 자리에 있어서 이제 각자 자기 일을 하고는 있는데, 이쯤에서 그냥 끝내자, 그만하자, 이렇게 뭔가 갈등에 딱 첨예한 포인트는 끝을 냈는데, 실제로 그 갈등의 그거는 끝나진 않았고, 마음에 좀 계속 걸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요즘 좀 신경 쓰이실 수도 있고요.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그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걸 그랬나? 아니면 아까 그때 이 말을 못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진짜 했었어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과거로 그때로 시간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 약간 그런 혼자서 찝찝한 마음? 그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 차원이라면 약간 그런 맥락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계가 아니라면 어떤 일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겠어요. 내가 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과거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해볼 텐데, 그때 내가 좀 더 제대로 할 걸. 아쉽다. 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공통적으로 일반 분들 머릿속에서 그래도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냐.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정말 끝난 일, 진짜 끝난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읽혀요. 오늘 핵심 카드로 보시면 염소자리 하얀달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이제 과거에 미련을 갖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게 과거를 다 그냥 억지로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과거를 이제 묻어두고 가자라는 게 그냥 아예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염소자리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별자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과거에 그 뭔가 아직은 찝찝하게 남았던 그 장면, 그게 내 인생에 어떻게 남았는지, 그게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그걸 생각해보고 이제는 내가 현재에 정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지금 다음에 같이 나온 카드에서도 완전히 뭔가 돌파를 하고 개혁하자, 완전히 새롭게 가보자 좀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시간 지난다고 괜찮아지는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신이 주는 선물의 차원이 조금 그렇게 찝찝하고 막혔던 부분들, 그게 순간적으로 풀리는 그런 차원, 내가 더 이상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이제 풀어진다, 좀 이런 차원들이 강하게 느껴지고요. 정말 포기했던 연락을 받게 되거나 결과를 알게 되는데 그 결과가 생각만큼 되게 힘들거나 부정적이지가 않고 좀 괜찮은 결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무언가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게 나의 뭔가 막막하고 답답했던 인생을 조금 바꿔주는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을 확 바꿔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정말 그동안 답도 안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먼저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연락이 어떤 그 안에 내용이 좀 드라마틱하게 사과를 한다거나 막 열정적으로 고백을 하는 차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돌파구는 막혔던 게 풀리는 차원이 일단 1차원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이 온다.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연락의 내용보다도 그 연락 하나가 나의 어떤 꽉 막혔던 감정이 풀리는, 해소되는 차원이 강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되게 많이 해서 내가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 사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었구나. 나 그리고 진짜 괜찮구나. 좀 더 후련해질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공부라든지 일하는 부분, 거기서 이제 막혔던 게 뚫리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때 정말 1번 너 고생 많았어. 너가 했던 행동들이 정말 도움이 됐어.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평가를 조금은 뒤늦게 듣게 될 수도 있고요. 뭔가 평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쨌든 점수가 잘 나오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동안은 1번 분이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여기다가 좀 괜히 노력했나? 나만 정말 뻘짓한 거고 나만 진심이었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몰라주는 거였나? 이렇게 좀 답답했던 부분들, 그게 이제 지금 제대로 들어오고요. 아쉬움이 풀어진다. 이런 것도 좀 강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타로 카드를 보시면 컵 4번이랑 칼 5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의 상태를 봤을 때는 좋은 게 오더라도, 선물이 오더라도 이게 지금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직은 칼 5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카드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말하는 카드예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내가 노력을 덜 했던 건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결판이 제대로 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컵 4번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도 또 어떤 연락이 와도 조만간 신이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게 진짜 선물일까?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심일까? 연락이 오더라도 혹은 누가 좋은 말을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하더라도 그게 딱 처음에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좀 이 묵혔던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딱 처음에 봤을 때는 나름대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지금 여사제랑 황제가 나와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방어적인 이런 기제들을 어느 정도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 신이 선물을 줬다고 해도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게 되실 거예요. 아마 이 예전 같은 상황이었다면, 좀 더 어렸을 때라면 여러분이 어떤 소식이 왔을 때 바로바로 답도 했을 수도 있고, 너무 이게 내 예상보다 좀 더 긍정적인 결과다 보니까 약간 소문도 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어떤 좋은 소식이나 선물을 딱 받았을 때, 어떤 연락을 받았을 때, 이거는 좀 더 휘둘리고 싶지 않다. 확실히 뭔가 각이 잡힐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1번 분한테 올 선물은 내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받아보게 되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이 온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발 멈춰서 이걸 가지고, 이 연락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좀 더 스스로 판단하게 되실 거고, 내가 이 새로운 상황을 안고 나서 이걸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걸 좀 더 주도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아마 그래서 지금 다음 카드에 마지막에 절제랑 컵 3번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마음에 조금 걸렸던 것들, 또 감정의 걸림돌,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사라지고 풀어지는 차원들이 강해요. 이제 더 이상은 그 과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관계적인 차원의 고민이었다면 그 사람, 특정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좀 이런 것들이 정말 신이 주는 선물의 결과, 결국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요. 오늘 조언 카드까지 보시면 정말 여러분은 조금 그 어딘가에 묵혔던 스트레스, 그게 있는데 그게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일.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와서 과거를 돌아보면 그거는 아무 소용 없을 줄 알았다. 그런 결론을 내가 내리고 있었는데 약간 늦었다고 여겨지지만 제대로 평가받는 것. 알고 보니까 정말 나 혼자 정말 의미 없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 제대로 평가받고 나한테 제대로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올 새로운 주기, 또 새로운 어떤 운의 사이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장미 카드 보시면 이제 기억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이 기억한다는 게 이 과거 때문에 계속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서 그래서 계속 아프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 기억과 관련된 카드에서 과학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과학자는 감정을 조금 떨어뜨려 놓는 사람이잖아요. 좀 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본다. 좀 이런 뜻이 있어요. 과거 사건이 여러분한테 정말 실패, 상처 이렇게만 남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합리적인지 그걸 이제 과거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결국 데이터로 삼아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너무 그 사람한테 참아줬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굴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초반에 느껴지는 딱 직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나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직감이거든요. 그 직감이 느껴지면 이제 옛날이랑 다르게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하자는 거고요. 이 카드는 공부나 일, 특히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좀 느낌이 쎄하고 그럴 때는 그냥 그걸 묻어두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할 거야.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록도 해보고 또 그러면서 빨리빨리 이것들을 수정하고 적응하고 변화시킬 방법도 찾아보자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제 과거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과거는 결국 앞으로의 나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월드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월드는 하나의 챕터가 끝이 난다. 특히나 제대로 끝을 낸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운이 열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번 분들은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 일생에서 뭔가 막혔던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신이 이제 바깥에서 강력하게 어떤 연락을 보내준다거나 결과를 통보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왔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타이밍이라는 게 인간의 뜻대로는 잘 안 되잖아요. 오히려 좀 더 인간의 뜻을 내려놓게 될 때 그럴 때 인간의 시점으로 봤을 땐 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클리어하고 확실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결과가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나의 어떤 깨닫는 관점 자체가 더 커지는 거죠. 사실은 모든 일은 다 각자의 때가 있는 거다. 또 지금 이제 어떤 결론이 난다라는 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나 연락 같은 게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여사제랑 황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마시고 하루 정도는 특히 이 황제 좀 기준을 좀 넉넉히 생각해 볼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장 카드들이 오늘 또 핵심이긴 한데 조금 차분히 조용히 보면서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늦게라도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늦었을 수 있지만 늦게라도 답이 올 거고 사실 예상보다 결과가 좋을 거예요. 이제는 짐을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좀 내려놓으셔도 될 거고 좀 더 훨씬 후련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요즘 여러분 조금 막막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카드들의 좀 이제 밑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조금 갈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정말 앞으로 뭘 하고 싶은 걸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어떤 인생 전반의 어떤 계획에 대한 그런 막막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한 사람,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랑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관계적인 차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역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개인적인 커리어라든지 뭐 인생의 원대한 목표 혹은 금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게 아니라 나의 어떤 평행우주, 또 다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 이제 머릿속으로만 이 여러 가지 좀 열려있는 열린 결말? 이것 때문에 좀 계속 생각하고 계시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생각은 많은데 약간 손에 딱 잡히는 이제 이거다 싶은 방향은 없는 상태로 보이고요. 아마 그러니까 좀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지금 자리는 불편하거든요. 요거 이제는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바꾸고 싶다까지는 결론을 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막상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바뀔지, 또 그걸 누가 물어보면 너 어떡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답을 탁탁 바로 하기는 좀 어렵다. 좀 이런 포인트 있으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오늘의 고민들, 지금은 사실 좀 오래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지, 왜 나는 이걸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지, 반복하고 있는 건지, 약간 그걸 누구한테는 좀 하소연하고 싶다, 이런 날도 있으실 건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분들한테는 누가 와가지고 위로를 해준다고 해서 마음이 금방 그렇게 편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와서 너 괜찮아질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약간 그런 말을 하면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분들은 누가 위로를 해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다음에 답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 그게 지금 각이 좀 보여야 하거든요. 방법론적인 고민이 있으신 거죠. 내 마음을 달래주는 건 사실 그때뿐이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부터 그래서 뭘 하면 좋은 건지, 이번 주는 그럼 뭘 하면 좋을지, 내가 또 이걸 바꿔가려면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보면 되는지, 난 정말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방법들을 찾고 싶고 알고 싶다. 좀 그런 답답함이 느껴져요. 오늘 핵심 카드 보시면 전갈자리 뉴문이 좀 더 깊게 들어가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답을 곧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통합은 원래 이렇게 흑과 백 따로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딱 합쳐지고 흑과 백이 만나서 새로운 조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카드예요. 흑과 백 완전 반대라고 생각했던 거,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실 합쳐보니까 이 각각의 이유가 있었던 거고 어쩌면 흑과 백이 존재하는 게 필연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이 두 카드를 연결해 봤을 때 어떤 이미지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제 바느질 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바느질 하기 전에 생각해 보면 이제 실을 엄청 많이 준비를 해요. 이제 그 실들이 되게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실들이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사실 아직은 각각의 실에 불과하니까 이 자체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바늘을 만나요. 또 바느질을 되게 잘하는 장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인이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실들을 막 골라내고 그 실들을 가지고 되게 아주 아름다운 예쁜 천을 하나 만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색을 한 번에 합쳐가지고 이 장인이 무지개 모양의 이 무지개 패턴의 천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이 통합의 장면이에요. 근데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실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의미가 없고 결국 바느질을 할 수 있는 장인이 와야 되는 거고 또 장인만 오면 안 되고 이제 바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 경우에는 신이 이제 여러분한테 장인을 보내주고 또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사람을 정말 보내주는 가능성, 인연의 운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게 바늘, 실제적인 도구를 가지게 된다. 나한테 정말 도움되는 정보를 딱 얻게 되면서 이제 내가 장인은 아니지만 나만의 천을 만들어보자. 나 이제 천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이번 분 경우에는 지금 약간 막막하신 부분, 내가 지금 방법을 모르는 거,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받게 되는 차원, 그게 선물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뭐 혼자 책상에 앉아서 억지로 막 아이디어를 짜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딱 알게 되고 혹은 사람을 만나고 공고문, 어떤 광고문, 뭔가를 보게 되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이상하게도 그 내가 고민하던 그 주제랑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자극이 외부에서 하나 들어오는 거죠. 누가 지나가듯이 우연스럽게 그렇게 한 말이 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게 탁 어떤 불 켜지듯이 방향을 쫙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연애나 관계 차원에서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은 아마 뭐 특정한 한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떤 걸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그전까지는 뭔가 좀 애매한 안개 속에 있었는데 이제 딱 클리어하게 답이 보이는 그런 선물? 이게 온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타로 카드 보시면 칼 6번 데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조합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한테는 선물이 꽤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진짜 지금까지의 현상, 과거에 머무를 수가 없고 이 답답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고 정말 내가 탈출구를 찾아서 나선다, 밖으로 간다. 이게 지금 데스가 힘을 더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번 분 마음속에서도 그거 말이야. 그 포인트는 정말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정말 답답해. 내가 이 이슈 자체를 계속 들고 가는 건 불가능해. 아마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데스 카드가 말하는 끝이라는 거는 어떤 꼭 물리적인 환경을 내가 떠난다라는 뜻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정말 퇴사를 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예전에 하던 방식 자체로가 끝난다. 여러분은 지금 방법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식이 끝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참았다. 무언가 결정을 계속 미뤘다. 누가 결정을 대신 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은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물론 이제 생각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걸 내가 끝내야지. 더 이상은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아도 그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다음 단계를 모르니까 사실은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멈춰 있었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서 배가 출발한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전 시종이랑 동전 1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운의 흐름이 좋아요. 신이 정말 여러분한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딱 잡히는 그런 선물을 준다 이런 쪽이고요. 해결책이 정말 구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컵 8번 정말 떠난다라는 뜻이고요. 칼의 여왕은 아주 단호하거든요. 더 이상은 과거 상황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약간 그 베스트, 정말 최고의 방향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차선책을 고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칼의 여왕이 나왔을 때는 이게 차선책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대안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게 너무 좋아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이 확실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내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건데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그래 이렇게 선택할 법하지 이게 정답이지 이렇게 말하는 차원이에요. 이게 진짜 이번 분한테 신의 선물이다 라고 느껴지는 게 이전까지는 내가 계속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도 좀 답이 안 나왔거든요.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외부에서 어떤 동전이 딱 던져지면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고 그러면서 답을 찾게 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내가 끙끙 앓다가 이런 순간을 딱 마주하게 되면 사실 사람 마음이 되게 이상해져요. 왜냐면 내가 막 억지로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닌데 근데도 필요한 것들이 딱 필요한 순간에 나한테 던져지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정말 아무리 찾아도 정말 백날 찾아도 안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딱 보여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약간 그게 기적처럼 느껴지거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엄청 현실적인 가능성인데 대신 우리를 놀래키는 건 타이밍이거든요. 와, 이게 타이밍이 진짜 엄청나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까지 보면 이번 분들은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런 운때가 외부에서 움직여지는 게 강하기 때문에 혼자만 계속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런 환경 이걸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아무한테나 그냥 속마음을 다 털어놔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정말 오히려 이번 분은 사람을 잘 고르셔야 돼요. 특히나 이 나의 고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거든요. 경험이 있는 사람, 또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고민하는 그쪽이 있는데 그걸 좀 더 먼저 해본 사람, 또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냥 내 생각이 좀 정리가 될 수 있게 그런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좀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진짜 곧 여러분한테는 신이 선물을 보낼 것 같아요. 문을 거의 열어주려고 신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도 신은 이제 열어줄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그 문 앞에 서가지고 계속 혼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열릴 수 있는 문에다가 손잡이를 한번 잡아서 돌려보려는 그 인간의 시도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손잡이를 한번 잡아보시면 좀 더 내가 이 문을 열겠어 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만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꼭 여러분은 그 선물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 보면 3번 분들한테는 이제 신이 준비한 선물, 그 에너지가 좀 남다르게 강한데요. 이렇게 카드들이 나왔을 때는 보통 이제 신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을 되게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동안 3번 분은 정말 좀 살면서 고생하신 부분들, 되게 희생하신 부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그런 고생 혹은 노력 이런 게 또 있어야 그게 온전히 내 거가 되고 좀 나의 지혜가 되고 나만의 정체성 이런 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인생은 사실 거저 주는, 공짜로 주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이런 얘기가 떠오를 만큼 3번 분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나 고난, 여러분만의 어떤 여정,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나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좀 이렇게 느끼신 순간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신이 왜 나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는 건지, 왜 나는 인생이 쉽지가 않은 건지, 신을 어느 정도는 원망하고 좀 슬프게 생각한 내 인생이 서글프다. 이렇게 생각하신 순간도 있으셨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겉으로는 잘 버티기도 하고 특히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3번 분이 책임감도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사실 이거를 티내지는 않고 조금 누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 있을 때는 내가 이제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하니까 버티고 있는데 딱 혼자 있게 되면 방 문을 닫고 나 혼자 있을 때는 긴장이 좀 풀어지기도 하고 되게 급격히 피곤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자려고 누웠을 때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이 더 힘든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또 오늘 낮 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왜 나는 여기서 또 맞춰주고 희생했을까? 왜 나는 싫어도 싫다고 말을 못하는 걸까? 좀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카드들을 보면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정말 그 신이 봤을 때는 훨씬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계속 지켜봐 왔고 또 그만큼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선물을 좀 더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과 내공을 갖추게 됐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가지고 완전 꽃길만 걷는다.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3번 분이 진짜 참아왔던 거 조금씩 흐름이 바뀔 거고 여러분의 직감 이게 이제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힘들었는데 이젠 좀 쉬워지는 것 같다. 나도 좀 풀린다. 좀 이런 느낌이 들도록 약간 숨을 잘 쉬지 못해서 정말 막 코가 막혀서 답답했는데 약간 숨구멍이 트이는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핵심 카드로 이제 전갈자리 보름달 카드가 나와 있어요. 우리 보름달 시기는 달이 처음부터 이제 차오르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보름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보름달의 시기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컵에다가 이제 물을 따르는데 그 물이 정말 가득 차가지고 넘치기 직전에 아주 그 찰랑찰랑한 그런 수준이 지금 보름달의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도 지금 보시면 숨을 일단 편안하게 쉬어야 되고 그러면서 긴장을 풀고 긴장을 해소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까지 진짜 3번 분이 좀 긴장하고 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포인트 그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무겁게 있었고 근데 이제는 물이 넘치기 직전이라서 정말 더 이상은 이대로 갈 수가 없고요. 이제는 긴장을 확 빼야 되고 너무 빵빵하게 풍선을 불었다가 곧 터질 수 있으니까 이제 서서히 그 공기를 빼줘야 되는 그런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어떤 그런 힘든 고생의 최고점은 찍었다는 거죠.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같이 나와 있는 카드도 보시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너무 고생스러웠고 참고 속상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되고 손해보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이제 끝나고 내가 다시 태어나요. 이젠 정말 달라질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오늘 핵심 카드들이 되게 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되게 일을 좀 과하게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많이 일할 수가 없게 되고 그게 좀 조정이 되고 나의 업무 부담, 짐 이게 덜어질 때가 왔어요. 신이 아예 여러분 밑에다가 사람을 붙여줘서 일을 덜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되게 빡빡하게 일하고 있었던 부분들 일정 자체가 미뤄진다거나 훨씬 더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억지로라도 생기게 돼요. 또 윗사람이 그걸 강한 권력을 활용해서 바꿔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업을 찾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막 내가 부업한다 그러면 보통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와서 하게 되는 부업은 지금 들어오는 부업은 원래 하던 일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더 풀게 만들어주는 숨구멍 이렇게 되는 일 가능성이 커요. 아, 내가 회사 끝나고 이걸 했더니 오히려 되게 쉬는 것 같고 재밌다. 이런 차원도 있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고정 비용으로 돈이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그걸 나눠서 내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고정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그러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오늘 3번 분들 중에서는 이게 어떤 금전적인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관계 차원에서 축이 좀 기울어진 분들 시소가 있다면 그 평행 상태가 기울어진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관계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뀌는 차원보다는 조만간 상대방이 바뀌는 게 먼저 오고요. 물론 그 사람이 아예 정말 재탄생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이 재탄생이 지금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정체성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예전보다는 나를 대하는 게 달라져요. 말조심을 한다든지 연락에서도 우선순위가 되고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하고 날 좀 더 배려해주는 좀 그런 차원의 변화. 나와의 정체성, 관계성의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관계가 없어서 메말라서 문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예를 들어 나는 뭔가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어, 선배가 없어. 그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떤 멘토나 어떤 중간에 나의 어떤 속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새로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아, 내가 연애를 너무 안 해서 못해서 고민이야. 그럼 소개가 들어온다든지 정말 재탄생, 새로운 썸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지금 타로 카드도 보시면 칼 7번이랑 데빌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진짜 여러분은 그동안 속에 되게 많은 거를 숨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편해도 내가 이걸 티를 내면 안 되고 화가 막 밑에서 나고 있어도 그걸 혼자 속으로 삭혀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조합이 나왔을 때는 사람이 자꾸 막 의심을 하게 되고 확인을 계속 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머릿속으로만 계산을 계속 하는 거라서 내 스스로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될 때까지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멘탈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3번 분들은 지금까지 마음속에서는 내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어깨가 계속 긴장 상태? 이제 그렇게 힘이 들어간 그런 상태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다음 카드는 동전 1번이랑 2번이 같이 나왔어요. 되게 심플한데 심지어 되게 새로운 외부 상황이 동전이 딱 던져지는 거거든요. 뭔가 조건이 달라진다든지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거기 동전이 하나 딱 던져지면서 시소의 축이 다시 맞춰져요. 이 새로운 동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지? 약간의 조율의 여지, 조율의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이 동전 2번 자체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동전이 하나 던져졌을 때 내가 이 시소를 다시 맞춰본다. 이거는 그냥 내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주도적으로 바꿔보고 조건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즈 여왕, 완즈 6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완즈로 바뀌어서 가는 게 정말 흐름이 좋아요. 왜냐면 3번 분들은 원래 아마 능력도 있을 거고 추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 완즈가 지금 이 상태로 못 왔던 게 계속 뭔가 생각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뭔가 내가 참고 버티면서 나만의 완즈의 색깔이 있었는데 그 색깔이 지금까지는 좀 흐려지고 좀 어두워졌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 나만의 색깔이 다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렇게 변하는 흐름들이 진짜 신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보이는 게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내가 정말 애썼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노력할 때는 상황이 잘 바뀌지가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뭔가 동전이 하나 딱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상황이 풀어지고 달라져요. 뭔가 사람이랑 그 어떤 특정한 사람, 이 사람이랑 고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막 설득하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그때는 정말 하나도 반응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히려 동전 때문에 동전 신경 쓰느라고 발을 뺐어요.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설득하려고 그러고요. 뭐 아니면 내가 뭔가 돈이나 일이나 회사나 내가 이게 내 생활의 전부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전부라서 되게 무겁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만 돈을 벌고 있어서 나의 경제적인 수준은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되게 일희일비했는데 그러면 회사에서의 관계나 나의 어떤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일에 약간 일희일비하게 될 수밖에 없죠. 나한테는 이게 전부니까. 근데 나한테 어떤 부업이나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오면 나는 사실 회사에 그렇게 올인할 필요가 없네. 나는 또 하나가 있네. 사실 이렇게 보이면 이제 사람이 되게 초연해지면서 여기서 확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상황이 약간 때에 맞춰서 나를 편하게 해준다. 좀 그런 느낌도 드실 거고요. 또 오늘 조언 카드까지 보면 확실히 좀 이런 이동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이동이라는 게 꼭 어떤 이사나 여행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장소가 바뀌고 사람 바뀌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일하는 공간이 바뀌는 분들, 부업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분들,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 분들,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 매달리고 전전긍긍 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 인생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내가 시야에 보이는 뭔가가 바뀌거든요. 이제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전전긍긍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내 마음의 어떤 포지션, 이게 달라지는 게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아니면 어떤 하나의 조직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시키는 대로 좀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젠 내가 다른 옵션이 생기니까 한 걸음 뒤에서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내가 어쨌든 우선이 되고 이때의 기준은 이제 내 안에서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3번 분들은 이제 힘들고 막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여기서 빠져나오게 된다거나 관계라고 하자면 이제 내가 계속 신경 쓰고 내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갑을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을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국면, 그런 차원에서 상대방이 달라지거나 또 다른 상대방 때문에 이 국면이 달라지는 그런 선물이 올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뭐 무조건 나한테 유리하게 될 거고 이제 다들 나를 모셔갈 거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라.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을 좀 더 겸손하게 만들려고 여러 사건들을 주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분명히 운의 흐름은 달라지는 그런 방향은 곧 보이게 될 거예요. 또 이제까지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 새로운 옵션이 등장하고 새로 동전이 오고 변화가 오고 이럴 때도 사실은 의심이 먼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아니면 왜 이 사람은 나한테 다가오는 거지?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그럴 때 당연히 조건을 좀 더 잘 살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을 거고 운 자체가 지금 나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오고 있다. 그런 확신은 여러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들 보면 좀 실망했다. 또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좀 감정이 속상한 부분들이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보이는데요. 이거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 이건 정말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도 이제는 여기 매달리기가 어렵다. 더 뭔가 여기서 힘을 내는 건 어려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쉬운 부분 그런 것도 좀 보여요. 뭐 이게 꼭 감정이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 어떠한 뭐 공부나 여러분의 미래 계획 혹은 정말 연애 이런 차원일 수도 있죠. 뭐 크게 티내지는 않겠지만 약간 요즘 마음 한쪽에는 의욕이 좀 떨어지고 좀 기운이 안 난다. 뭐 컨디션이 영 올라오지가 않는다. 흥이 나지가 않는다. 뭐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있다. 좀 그런 생각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요즘 유독 좀 체력이 딸리는 느낌? 누가 좋은 말을 해도 그게 막 기분이 좋지가 않고, 물론 나도 마음으로는 알긴 알아요. 뭐 의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활력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고 막 계획도 세워보고 그래야 되는 거를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일단 요즘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진짜 기운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쨌든 일도 하고 유지는 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걸까? 더 해봤자 인생이 달라질 게 없지 않나? 이런 느낌들.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매달린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뭐 공부라면 계속 내가 어쨌든 뭐 딱히 방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하고는 있어도 내가 이거 진짜 괜히 버티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죠. 근데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아예 뭐 다 때려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여러분의 느낌은 어떤 초심? 그 첫 마음이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 기운이 빠져 있다. 좀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인지 오늘 카드들은 이제 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기운이 빠진 거, 힘이 빠진 거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때가 됐다라고 일단 4번분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신은 지금부터는 여러분한테 연료를 다시 채워준다. 그 흥이 안 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굴려가려면 전기든 기름이든 어떤 연료가 채워져야 그래야 신나게 달릴 수 있는데, 지금 연료가 막 간당간당한 거예요. 바닥 수준이에요. 그러면 가면서도 지금 겨우겨우 가는 거라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언젠가는 빨리 주유소를 찾아야 되고 빨리 채워야 되는데, 근데 당장 보이지가 않아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물론 이때 이제 신이 주는 선물은 아예 뭐 연료를 가득 한 번에 다 채워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신이 준비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딱 주어졌을 때는 다음 주유소까지는 충분히 넉넉히 갈 수 있을 정도? 이제부터 다음 주유소까지는 어쨌든 내가 그 연료의 나머지 잔량? 이거를 고민하고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약간 막 간당간당 불안불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맘 편하게 좀 속 편하게 갈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준다. 그게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 주려면 한 번에 다 주지 왜 그렇게밖에 안 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은 원래 자기 그릇에 맞춰서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그 그릇을 절대 넘치게 주지 않아요. 넘치게 주면 그게 그 사람에게 결국 독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의 뜻을 알고, 아 이것은 신이 나에게 준 것이니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런 정도의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대박이 터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런 건 사실 신이 준비한 선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신이나 악마나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특히 좀 문자를 하나 받는다든지 메일을 받는다든지 뭐 영상을 보거나 얘기를 듣는다든지 외부에서 연료를 지금 탁 넣어주는 좀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게 엄청 막 대박 정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정도의 계기, 이거는 충분히 될 거예요. 일단 오늘 핵심 카드로 지금 양자리 뉴문이 나왔거든요. 뉴문은 초승달이라서 이제부터 정말 새로운 주기에 들어간다. 새로운 주기를 시작한다 라는 문을 여는 에너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선한 연료를 딱 주는 거죠. 이제 새로운 연료가 막 채워질 건데 그 연료가 어떤 성격이냐, 어떤 연료를 주느냐 하냐면 이제 지금 양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양자리는 별자리가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양자리가 1등이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그래서 정말 문을 치고 나오는 활력이 가장 넘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양 생각하면 되게 막 착하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양은 엄청 고집이 세고요. 이 양의 뿔, 이 양자리의 상징으로 나온 이 모양은 뭐냐면 돌로 만들어진 어떤 성의 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이 자기 뿔로 뚫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힘이, 물리적인 힘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모든 별자리보다도 그 모든 별자리 중에서도 가장 앞서서 나가는 애예요. 그래서 양자리는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첫 번째 새로운 힘, 태양을 정말 처음 떠오르게 만드는, 끌어올리는,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정도의 힘과 동력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양자리는 막 되게 촘촘하게 막 1부터 100까지 막 계획을 하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나서 시작하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성벽을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뚫고 가고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은 당연히 서서히 적응해 가겠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엔진 킬 때도 딱 처음에 밟으면 그때 속도가 확 올라가고 그 다음은 당연히 유지를 하잖아요. 그 유지를 하기 전까지의 첫 동력, 그게 양자리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번분들은 신의 선물을 딱 정말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좀 더 과감하게 움직이시는 게 필요하고,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이 운을, 이 선물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카드 보시면 이게 다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내 눈앞에 있는 돌다리를 가장 먼저 앞에 있는 거, 요거를 딱 한 걸음 한 걸음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말하는 게 순간순간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돌다리를 건널 때는 저 먼 미래, 정말 한 500개 앞에를 봐봤자 소용이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요 돌을 보지 못하면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수 있거든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래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되게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멀리 10년 뒤에 어떨까, 이렇게 하면 너무 크게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세부적으로 당장, 그래서 10년 뒤의 모습은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당장 뭐 해야 되는지, 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잡을 수가 없어요. 계획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10년 이렇게 계획을 짜면 그 10년 뒤에는 우리 세상에서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하루 내가 지금 돌파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더 나의 동력을 키워주고 에너지 효율을 올려주기도 해요. 아마 4번 분들이 요즘 좀 지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좀 너무 멀리 생각하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야 돼, 좀 이런 생각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완벽주의 때문일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관계라면 내가 이 사람이랑 뭐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일이라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내가 실패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지금 너무 다 멀리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작 전부터도 당연히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딱 4번 분들이 정말 순간적으로 집중하고 돌파해야 되는 거,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작은 열쇠, 해결책, 그거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거를 지금 신이 열쇠를 숨겨두고 있고 그걸 딱 보여줄 거예요. 내가 되게 작은 걸 받을 건데 너무 큰 거를 보게 되면 현미경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를 망원경으로 보면 당연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신이 준비한 게 나의 지금 오늘의 현실을, 이 중에서의 어려움을 탁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올 거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 이 작은 것에 집중하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작은 열쇠를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좀 뭐 예전에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힘 빠져서 에너지가 딸려서 의욕이 떨어져서 포기했던 거, 그게 다시 이제 작은 열쇠를 받게 되면서 그 포기하려고 했던 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공부나 뭔가 특히 시험 준비, 일하고 있는 부분들 좀 텐션 떨어져서 손 놓고 있었는데 작은 열쇠 하나가 리프레시가 되면서 이제 해볼까 싶어서 약간의 새로 동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열쇠는 꼭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인적 자원으로도 가능하고요. 뭐 일정이 바뀌면서 좀 새로운 게 생겼는데 이럴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텍스트, 자료나 팁을 얻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의욕을 다시 올려서 해볼만 하겠다. 내가 연료로 태울 수 있는 종이, 태울 수 있는 자료를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연락 끊겨서 거의 내가 그 사람을 포기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을 하는 바람에 관계에 불이 다시 켜질 수도 있죠. 사실 카드들 보면 정말 뭐 그만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거 내가 이제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 들었어도 사실 4번 분들 마음 저 깊은 데 안에는 이게 사실 열정이 남아 있어요. 남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남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연료가 너무 없으니까, 동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될까 안 될까? 이 적은 연료 가지고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되고,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지? 저기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감정들도 양가 감정이 들어오면서 더 피곤한 거거든요. 신은 곧 이제 그거 해결해주기 위해서 작은 열쇠 같은 새로운 사건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사건이라는 게 신이 준비한 거라서 4번분이 진짜 막 내가 노력하고 내가 혼자 고민하고 이런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정말 탁 스위치 켜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너무 하기 싫었는데, 심지어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내가 의욕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뭐가 하나 탁 연락이 오면서 해볼까? 이런 생각 들 수 있고요. 그냥 보고 지나치긴 좀 아쉬운 뭐가 하나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약간 여러분의 옆구리를 툭 찔러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이나 연락이나 메일이나 메시지, 이거 하나 딱 옆구리가 찔리면 그럼 여러분 생각이 아예 달라지고 의욕이 확 생기는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의 그거 안 될 거다 싶어서 포기했던 거, 그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그거 충분히 선물이 될 수 있겠다고 보여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나 잘 살 거야, 열심히 할 거야, 마음을 먹는 거는 쉬운데, 그 결심이나 의욕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그걸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동기부여를 백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내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 힘이 빠졌고 지쳤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아무리 동기부여를 하려고 설득을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는 밖에서 누가 나한테 옆구리를 탁 찌르면 몸이 당연히 자동 반사하듯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연락이 오니까 답을 해야 되고, 공고를 봤으니까 세부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고, 누가 나한테 이거 할래? 뭐 제안을 해요? 그럼 나는 이제 각을 재보고 될까? 이렇게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이 있고, 그게 결정적으로 4번분이 지금 연료가 모자랐는데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 이렇게 보이고요. 나 완전히 그거 진짜 안 될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나 아직도 이거 해보고 싶었네, 내가 지쳐서 그렇지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네, 약간 그게 4번분한테 곧 올 선물이라고 보이고요. 그 순간 다음부터는 정말 여러분의 운의 흐름이 말을 탈 거고 정말 엄청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들 보면 5번 분들은 지금 황소자리 카드, 또 열매가 익어간다, 또 여왕자랑 컵 4번, 이렇게 카드들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시작부터도 5번 분이 원래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성향 이런 걸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통 이제 5번 분들은 책임감이 조금 강하다라고 보이는데요. 또 실제 여러분의 나이랑은 상관없이 좀 또래 비슷한 나이대랑 생각해보고 비교해봤을 때 5번 분들이 좀 더 성숙하고 좀 철이 빨리 들었다, 좀 이렇게도 남들이 얘기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책상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머릿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그 책상만 봐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5번 분들 책상은 조금 더 깔끔한 상태고 좀 더 정돈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여러분은 아마 뭐 돈이든 시간이든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 방탕하게 쓰는 거는 좀 여러분이랑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일을 하신다고 할 때도 이제 이번 주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다음 주 정도 되면 뭐 누구누구랑은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겠다, 이 사람한테는 미리 좀 중간중간 체크를 해둬야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일상생활 자체가 조금 틀이 좀 잡혀있고 좀 더 계획적인 부분들이 있겠다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풀어진 면도 있을 건데, 약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뭐 사이즈가 큰 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좀 걸쳐져 있는 거, 혹은 뭐 돈이랑 관련된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고 계시고, 나 혼자만 하는 거 아니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하자, 좀 더 챙기자, 내가 여기서 정신 빼놓고 있으면 남한테 민폐다, 약간 그런 성숙한 면들이 읽혀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는 스스로는 내가 너무 이제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자기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스스로 피드백도 자주 하고,
좀 계산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내면에 긴장도가 있고 스트레스도 있어요.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은 건지 계속 내가 나를 돌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에 안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남들에 비해서 여러분은 어쨌든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핵심 카드 황소자리 하얀 달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황소자리 자체가 되게 근면성실하거든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되게 꾸준히 묵묵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하얀 달까지 왔으니까 이 보름달을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의 주기를 잘 겪어왔고 쌓아온 게 있어요. 하얀 달은 노하우도 있고 경력이 있다, 커리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사회생활 경력이 짧다고 하더라도 황소자리 하얀 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가정 생활을 하셨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조직 생활, 내가 이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내가 나에게 딱 주어진 일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금 계획도 짜고 꼼꼼히 조금 해오는 좀 그런 편이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 나의 어떤 지적인 자산 이런 게 되고 자양분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은 하얀 달이라 주기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요. 주기가 끝나야 원래 정산을 제대로 받거든요. 아직 황소자리에 주기가 안 끝나서 나의 노력은 계속 해오고 어느 정도 이상은 다 했는데 아직 결과가 딱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상이 아직은 합당하게 오지는 않았다. 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아직 열매가 다 나한테 수확이 안 된 거죠. 지금 두 번째 카드에서도 내가 어떤 열매를 익어가는 과정에 있다, 때가 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운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나의 노력이 바로바로 나오지를 않아요. 열매가 익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키워올 때는 진짜 책임감이 강해야 되고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주어야 되는데 익어가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진짜 하늘이 알려주는 타이밍이거든요. 운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정말 타이밍에 이게 오히려 어떤 마지막 순간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자기 타고난 재능이라면 이 나무의 유전자나 유전적 형질, 특질 이런 걸 텐데 얘를 가지고 내가 나의 재능을 믿고 뭔가를 열정적으로 이 열매 키우듯이 할 수는 있어요. 매일매일 얘 수분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잘 키울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운이라는 거, 특히 타이밍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 통제 바깥에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익어가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이 나무를 키워서 정성을 다해서 돌본다 하더라도 어느 날 태풍이 몰아쳐서 얘네가 다 떨어지고 나면 정말 나는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지막 결과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사인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걸 보면 5번 분들은 이제까진 이런 식으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 열매가 익어야 되니까 최고의 타이밍, 열매를 딸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위해서 기다렸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일도 이렇게 제대로 익을 때 딱 따야 되는데 다 익지도 않았는데 내가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러면 사실 손해예요. 그래서 조만간 5번 분들은 나의 이 노력들이 열매가 있고 알아서 있고 이제 때에 맞춰서 알아서 내가 타이밍을 잡아서 열매를 따듯 내가 이제는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거는 끝났고 이제는 타이밍을 받아서 편하게 풀리고 정말 운이 트이고 마무리가 완벽하게 된다. 보상을 완벽히 받는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사실 황소자리 여황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면 5번 분은 뭐 이제까지 엄청 큰 행운이나 대박운 이런 거를 바라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요.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냥 하루 정도만 맘 놓고 좀 쉬고 싶다. 뭐 아니면 뭐 이번 달만 어떤 고비를 넘겼으면 좋겠다. 내 일을 누가 다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나 혼자 이거 다 하라고만 안 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좀 도와주면 될 텐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조만간 그런 포인트에서 여유가 생긴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올 선물의 하나의 차원이다라고 보여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너 이제 이거 여기까지 키우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나눠서 해줄게 이런다든지 같이 부담감을 나누자, 일을 나누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포인트인데 누가 와서 나 이거 너한테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이 기계를 줄게. 이제 너 이거 사용할 수 있어. 같이 할래?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어떤 쓰던 돈, 마이너스인 부분들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필요했던 것들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플러스 된다든지 누가 정말 실제로 나를 도와주게 될 수도 있죠. 오늘 타로 카드에서도 보시면 여러분은 사실 좋은 게 있어도 너무 내가 피곤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까지 기회가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왜냐면 나는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딱 긍정적인 결과가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나를 봐도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잘하면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왜 나는 아직 결과가 없는 거야? 그럼 나는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생각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운적으로 좀 힘이 딸리고 지쳐서 안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 정도로 진짜 뭐 말로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여러분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짜 도움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서 그늘을 딱 만들어줘서 쉴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들어올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되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만 덜 바빠도 하루만 쉬어도 진짜 힐링이 되실 거고 일도 막 10개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만 줄어도 되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분이거든요. 누가 내 상황을 알아보고 먼저 손 내밀어서 너 10개나 하고 있잖아. 내가 하나 도와줄게. 근데 이러면 되게 막 울컥해지고 감정적으로 엄청 감동되거든요. 10개 중에 하나 주는 게 10개 중에 하나도 안 하게 되는 정말 현실이 완전히 뒤집어지지는 않아도 내가 10개나 들고 있는데 하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 무게감이 줄면서 그러면 내 마음에 그 하나의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엄청 채워져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5번 분들은 나는 지금 어떠한 10개의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가 힘들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를 덜어내야 되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게 뭐가 부족해서 뭐가 더 필요한 거지? 약간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굴 여러분이 챙겨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은 아마 일도 다 알아서 하는 차원이실 텐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내가 힘들면 당연히 조금 좀 이런 구조들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무리하게 되거든요. 내가 먼저 여유가 있어줘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더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힘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를 도와주는 게 결국 나를 계속 망가뜨리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5번 분들이 정말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주셨을 수 있거든요. 가족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뭘 해주면 내가 도움이 될지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건 뭔지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생각하셨을 수 있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채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좀 이랬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나한테 일단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쉬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지금 돈을 아끼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지금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걸 지금부터는 한번 내 위주로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5번 분들은 누가 나서서 도와준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여러분이 거절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정말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능력과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줄 수 있는지 해줘도 되는지 그런 기준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면 사실 도움받는 것도 엄청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진짜 리더는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편해지기도 하고요. 또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일하라고 하고 부담을 서로 나누는 거 그런 역할도 이제 여러분이 해볼 때가 되신 것 같아요. 또 그런 경험이 나한테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모든 일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해야 마음에 차는 거, 이거는 어쩌면 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그래서 내 여유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신이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지금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고맙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을 딱 캐치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거. 나도 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도움을 괜찮다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실은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 마음도 가져보시면 선물이 와도 바로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물 와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계속 괜찮다고 말하고
그 선물도 밀어내고 양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미루지 마시고 선물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너무 긴장하고 계신데 그게 좀 풀어지고 삶이 편해질 거고, 내가 10개의 일을 다 던지는 건 아니라 10개 중에 한두 개를 덜어내게 되는 거지만 그 안에 그걸 통해서 정말 생활 속에 작은 여유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편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